켄터키주 댄빌 근처에 살던 론다 오클리는 네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싱글맘인 그녀는 친절하고 정말 쾌활한 성격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새로운 만남이 생깁니다. 두 번째 남편이 될 필립 오클리를 만나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골프장에서 만났고 굉장히 잘 통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합니다. 필립에게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제나 오클리와 데이비드 오클리였죠. 이 두 아이들은 인디애나에서 엄마와 함께 살다가 2016년에 켄터키로 이사와 함께 살게 됩니다. 물론 론다도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다른 기록에 따르면 제나가 3살 때 이웃집으로부터 아이들이 걱정된다며 아동복지국에 신고가 여러 번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집에 아이들만 있을 때가 있고 집 주변엔 쥐나 더러운 것들이 돌아다닌다고 알렸습니다. 복지국 측에서 확인을 위해 집을 찾아갔을 때 제나의 엄마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답니다. 어렵게 들어간 집엔 오물투성이었고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죠. 부모님이 이혼을 한 뒤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생활을 했는데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모님에게 왔다 갔다 해봤자 얼마나 많은 사랑과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아이는 결핍된 상태에서 자라게 됐다고 하네요. 이게 이혼 후의 기록인지 그 전의 기록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전이든 후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겠죠. 아무튼 아빠 필립과 새엄마 론다 그리고 아이들은 좋았습니다. 좋은 것 같았습니다. 2016년 9월 1일 오후 4시가 가까운 시간 스쿨버스를 타고 돌아온 데이비드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가 주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래층 지하실에서 반려견 닥스훈트들이 막 짖어대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궁금해진 데이비드는 소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가 새엄마 론다가 어떠한 미동도 없이 혈흔으로 흥건한 바닥에 쓰러진 채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데이비드는 집에서 뛰쳐나와 이웃집에 도움을 구한 뒤 911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론다가 사망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녀의 목 주위에 여러 개의 자상이 남겨져 있는 것이 보였죠. 집을 둘러보던 경찰은 구토물이 들은 쓰레기통을 찾았고 주방에선 칼 보관함에서 칼 하나가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집에는 누군가 침입하는 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론다의 흰색 2014년형 혼다 시빅 차량이 사라져 있었죠. 그리고 이 집 딸 제나 오클리 역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날 아침에 학교로부터 아빠 필립에게 제나가 학교에 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었고 필립은 제나가 아파서 집에서 쉬고 있겠거니 생각했답니다. 집에 있어야 할 제나가 없다는 것은 제나가 사건의 피해자일 수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인 필립의 행적을 조사했고 그가 그 시각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용의자에서 제외시킵니다. 그에게 물었죠. 가족을 해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냐고. 필립은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제나가 인디애나에서 엄마랑 살 때 케네스 나이라는 남성을 만났었는데 무려 두 사람이 5살 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살에 만났던 5살 차이로 케네스 나이는 이미 성인이었으니 범죄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제나와 케네스는 제나가 11살이나 12살 때 그쯤 만남이 시작됐을 거랍니다. 11살이나 12살이면 꼬꼬마입니다. 그런데 5살 차이 나는 애랑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필립과 론다가 케네스랑 연락하지 말아라 라며 전화기를 뺏었습니다. 연락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화가 난 필립은 케네스에게 전화해 너 내 딸이랑 계속 만나면 경찰에 신고한다 라며 화를 내고 위협했습니다. 케네스는 알겠다고 아빠 필립에게 약속했고 제나도 생각보다 순순히 알겠다고 엄마 아빠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이 일은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마 론다가 죽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아내가 죽었고 딸은 사라진 채. 케네스가 딸이랑 헤어질 마음이 없는 게 분명하다며 필립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케네스 행적을 조사했고 살인사건이 있기 전날 케네스가 오후 3시경 켄터키주 렉싱턴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고 이후에 택시를 타고 제나의 집에 나타난 것을 확인합니다. 댄빌의 한 매장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살인사건이 있고 나서 제나를 봤다는 제보였는데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니 제나와 케네스가 매장에 들어갔다가 차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차는 론다의 차량이었습니다. 어라? 납치를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감시 카메라에 찍힌 제나는 크게 뭔가 불편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모습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그녀를 보고 이거 제나가 사건이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듭니다. 경찰은 제나의 방을 수색해 그녀의 일기장을 찾아냅니다. 그곳엔 케네스에 대한 마음은 절대 식지 않는다 라는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곧 죽을 거거든 라고 적혀 있었으며 시간까지 계획적으로 적혀 있었죠. 아빠를 먼저 죽여야 해. 오전 4시에서 5시 사이. 칼 2개를 준비. 데이비드를 마지막으로 죽여야 해. 론다 죽음.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 데이비드 방에서 죽여야 함. 아빠를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하면서 동시에 목을 긋자. 론다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녀를 찔러 살해. 데이비드를 침대에서 찔러 죽여라. 라는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분명 필립과 데이비드도 전에 들었을 텐데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케네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경찰은 위치 파악을 시작했고 두 사람이 뉴멕시코주 투컨켈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모텔 주차장에서 론다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제나와 케네스를 확인합니다. 경찰이 후레쉬 불빛을 보고 케네스는 시동을 걸려있지만 그의 총을 보고 그러지 않기로 하죠.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워줬고 따로따로 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론다의 차량에선 살인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멕시코 구금시설에서 켄터키주로 이송되길 기다리는데 케네스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집니다. 그의 유서에는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제나는 아무 죄가 없다면 말입니다. 케네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제나에게 알리지 않고 경찰은 제나를 켄터키로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 제나는 엄마 론다를 살해한 것에 대해 자백을 했죠. 범행 전날 케네스를 몰래 집으로 들여 자신의 방인 지하실에서 재웠고 다음 날은 자신이 학교를 빠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오후 동안 놀며 시간을 보내다 오후 3시경 론다가 집에 도착했고 제나가 학교를 빠진 것에 대해 혼을 내려 지하실로 내려갔다가 제나와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케네스는 침실 벽장에 숨어 있었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나와 론다가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제나는 론다의 목을 조르지만 아무래도 체격 차이가 있다 보니 제나의 힘으로는 론다를 제압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케네스가 옷장에서 나와 론다를 목 졸랐고 그로 인해 론다가 기절합니다. 그 사이 제나는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론다의 목을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 맨정신에 가능한 일입니까? 케네스는 그 후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이때 쓰레기통에 구토를 한 것입니다. 제나는 살인 무기를 도로에 있는 동안 버렸다고 알렸습니다. 제나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케네스는 6주 동안 생명유지장치로 버티다 사망합니다. 이 사실을 공판 전 심리에서 알게 된 제나는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변호사는 협상을 통해 1급 살인죄 10년형과 론다의 차량을 훔치고 돈을 훔친 혐의들로 5년을 추가해 총 15년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아빠 필립은 제나가 2016년 12월 법원 심리에서 론다를 살해한 것에 대해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분노했습니다. 15년형은 짧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나가 감옥에 간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남들은 딸이 졸업 파티에 가거나 결혼하게 되면 함께 식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할 텐데 난 왜 이렇게 됐지? 라며 망연자실했습니다. 또 필립은 제나와 케네스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인터뷰에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나가 계속해서 보내는 편지를 모두 답하지 않고 버렸다고 하네요. 그녀는 아빠에게 거절당하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나가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으로 제나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가족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론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